마철도 해병님의 해병짜장. 자, 때는 땀이 쏟아지던 습하고 무더운 여름. 당시 흘러빠진 아세이였던 나는, 아세이가 뭐죠? 예. 다른 선임들이 모두 한 차례씩 맛보았다는 해병짜장에 대해 똥카레들과 토론하며 시간을 축내고 있었다. 순간 굵고 낮은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아세이, 그렇게나 해병짜장이 궁금한가? 바로 마철도 해병님이셨다. 마철도 해병님, 그는 탄탄한 말근육의 허벅지와 마치 투포함과도 같은 무쇠 궁둥짝을 지닌 그야말로 강철 사나이였다. 게다가 그런 신이 빚은 듯한 철인의 육체 위에 걸쳐진 각이 제대로 잡힌 각개빤스는 그가 흘러빠진 기열 후달스가 아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짜세 중에 짜세 스바스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붉게 빛이 나고 있었다. 그렇게나 궁금해하니 대접해 주도록 하겠다. 따라오도록. 그런 짜세 중에 짜세이신 해병님이 한낱 흘러빠진 아세이였던 내게 몸소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해병짜장을 대접해 주신다니 나의 뺨은 어느새 감격해 늘린 뜨거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연병장 구석으로 그를 따라갔고 그곳에는 왠지 갈색과 흰색, 누런색으로 범벅이 되어 해진 모포가 깔려 있었다. 그때 마철도 해병님은 억센 손으로 나를 강하게 밀어 모포에 쓰러지게 하신 뒤 번개처럼 각개빤스를 훌러덩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공기를 만난 마 해병님의 팔뚝만한 포신에서는 정체 모를 휜 국물이 건더기를 머금 채 황금빛 액체와 함께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의 껄떡껄떡 대는 검은 순대와도 같은 서슬퍼린 핏줄이 선 포신을 당황한 나머지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을 때 마 해병님은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내 안면부를 향해 치켜 세운 궁둥이로 맹렬히 돌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단단하고 거대한 구릿빛의 무쇠 궁둥짝이 나의 얼굴을 정주준하고 있었다. 마철도 해병님은 그날따라 육류를 많이 섭취하셨는지 정말 악마의 똥구녕에서나 날 법한 지옥의 개씹 똥구렁내가 항문구멍에서 스멀스멀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 해병님의 단말마와 함께 지옥의 가죽필이 관악단 사중주 오케스트라가 시작되었다. 뿌르릉뽕 삐리뽕 뽕뽕뽕뽕 빵빵빵 푸락 빡빡빡빡. 네, 방구 소리 같아요. 네. 그의 채널을 돌아다니던 사나이의 엑기스는 항문 구멍을 넘어 그야말로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나를 가녀린 콧구녕을 쓰나미 마냥 덮쳤고 내 연약한 콧구멍에 모세혈관은 그 폭발을 이기지 못하고 모조리 터져버리고 말았으며 마해병님의 진동하며 떨리는 궁둥이살이 나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뿜어나온 거센 바람에 나는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쌍바이꼴의 함성이었다. 마철도 해병님의 지독하고 고약한 가죽피리 연주가 끝나자 나는 잃었던 정신을 차리고 감았던 눈을 살포시 떴다. 그러나 순간 마치 시골길 진흙탕에 처박힌 경운기가 헛바퀴를 돌듯이 하는 소리가 전 해병 막사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되직하고 그날 먹다 소화가 덜 된 야채 쪼가리들이
먹음직스럽게 석인 마철두 해병님의 배변이 나의 얼굴로 마구 뿜어졌다. 온갖 똥쪼가리들과 똥가루 포신에서 줄줄 흐르는 황금 국물, 그리고 소화가 덜 된 야채 찌꺼기들을 예상치도 못하게 한가득 받아버린 나의 안면에는 어느새 위장 크림을 바른 듯 검게 물들어 있었다. 밥 먹고 이거 속이 안 좋네요. 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해병의 검은 피부는 결코 태양빛으로만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전후의 기중한 분비물만이 해병의 자랑스러운 검은 피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렇게 섭취한 해병 짜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고 사회에서 먹었던 어떠한 산의 진미보다도 깊이 와닿은 그야말로 나의 소울푸드였다. 아직도 매미가 오는 더 무더운 여름날이면 나는 떠올린다. 유달리 달큰하며 고소했던 그날의 짜장 한 그릇을. 나는 달큰한 짜장 한 그릇을, 선물해 주신 팔강모 사나이를, 나에게 진정한 해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바다의 사나이를, 그날의 낭만을 그리고 그날의 사랑을 2010년 어느 무더운 늦여름 왕탁봉이. 네, 예, 밥 먹고 얼마 안 돼. 지금 속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자, 사연 보내주신 라이트레드스님, 예, 감사드립니다. 사연 하나 또 왔죠. 지금 사연이 하호연님 맞아요? 네.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노사연 씨를 보내줬네요. 네.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노사연 씨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 저기 차단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잘 봤고요. 다음 사연 볼게요. 핸드릭스님, 네,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사촌 관련 사연입니다. 네. 잠깐만요. 무서운 얘기인가요, 이거? 일단은, 예, 사촌 관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삼촌 관련으로 사연 보내겠습니다. 저희 삼촌은 1975년생이고요. 외삼촌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무직으로 일용직을 전전긍긍 하면서 사시는데 직업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셉니다. 삼촌한테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 없네요. 제가 다 열이 받아서요. 가족들한테 돈을 빌린 돈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못 받으셨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삼촌이란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대기업 다니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해고 퇴사하고 나서 도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 빌려가면서까지 하고요. 참 50 넘게 처먹고 한심하더라고요. 저딴 것도 삼촌이라고. 지 혼자 손 벌리던지 왜 남의 돈을 쳐 빌려서 안 갚냐고요. 그래서 최근에 파산 신청 처리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네.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띄어쓰기 좀 합시다.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간 다음 빚도 못 갚겠다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파산? 처리했다고 했나? 자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건너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 인생 쓰레기같이 사네요. 다신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핸드릭스님, LUCAS 000 공포의 마스크 괴담.
노찡 마스크는 지옥에 있는 노찡. 일본어. 일본어 읽어드리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전라도 4대 신화 중 하나이다. 이름만 들어서는 마스크 브랜드 같기도 하지만 4마리의 신화 속 상상의 동물 중 하나이다. 2009년 초 아울바위에서부터 노찡 마스크에 대한 괴소문이 퍼진 것으로 유래된다. 수많은 괴담들이 있지만 노찡 마스크라는 동물의 특성들 중에는 가장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논두렁에 피아제라는 최고급 시계를 던지고 하늘로 올라가려 한다. 전라도 지역은 물론 경상도 지방, 북한 지방에서도 유행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설 속 생명체이다. 그리고 그 괴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하면서 매주 하늘이 노래질 때쯤 자전거를 타고 지옥으로 중력을 통해 보낸다는 무섭기도 잔인하기도 한 괴담이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또 하나는 노란 핵 줄까? 너구리 줄까? 코알라 줄까? 라고 노찡 마스크가 묻는데 무엇을 받든 살해당한다고 전해왔다. 야, 이거 그만하자. 이 괴담 맞아? 자, 요거 넘어갈게요. 해병대에서 쓰이는 해병. 육구 중첩의 문문. 육구 중첩 의문문이라는 것인데 전부터 유행하던 해병대에서 사용되는 문법문으로 본디 실제 해병대나 타 군부대에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육군 항공부대 또한 육구 중첩의 문문만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선임이나 간부에게 질문할 때 무엇을 물어봐도 되는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만 하는 악습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해병대에서 엄청난 열정을 기울여 이러한 육구 중첩 의문문을 극대화시켜서 69번의 중첩 의문문이 들어가게 만든 것인데 쓰는 것조차 길고 읽는 것조차 진절이 나게 힘듭니다. 물론 기열 중에 기열의 오도자세 해병들은 귀신같이 쓴답니다. 중첩 의문문이란 말 그대로 선임에게 무언가 질문할 때 의문문을 중복하여 여러 번 걸쳐 질문을 해도 될지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도자세 해병의 육구 중첩 의문문 예시를 보겠습니다. 육구 중첩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발설해도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음을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지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 보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함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오도기 합 짜세 해병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함을 표현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열 찐빠 황룡 같지는 않을진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점이 있음을 알려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감히 요구하는 것을 드러내도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것을 알렸을 때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인지할 자격이 본 해병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사. 감찰해 주실 수 있는지를, 시인해 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경우 본 해병이 해병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판정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감사해 주실 수 있는지 묻는 것이 기열 찐빠 같은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본 해병에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무례한지는 아는지를 궁금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바라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 중첩 의문문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거북하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거북하게 느끼시지는 않는지를 본 해병이 인지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거북하게 느끼시지는 않는지를 본 해병이 인지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 심판해 주실 수 있는지를 감히 제가 알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병대 내부에 이변이 생기지는 않는지가 공정한지를 심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뢰어도 되는지 의문을 던지는 것이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적정성을 검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하여도 괜찮은지를 검정해 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본 해병이 감제도 되는지의 여부를 지각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감히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세 줄 이상의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선임 해병의 뇌가 과부하에 걸려 해병 골요리가 되어버리는 앙증맞은 찐빠가 일어났으나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라이라이 차차차. 네, 잘 들었습니다. 괴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익명입니다. 제가 이상한 취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고민 좀 들어주세요. 저는 항상 종로구를 지날 때마다 그 지나가던 할머니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분은 맨날 바카스를 마시던데 그 모습이 정말 제 여친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셨던 것 같은지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아들이 왔더라고요. 아, 아들이 있었구나 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창우 형님, 그 할머님이 너무 걸려서 침대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왜곡된 성욕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방에서 빨리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해결하고 오세요. 예. 예, 제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팔척 해병 포신의 길이가 약 8척이나 된다 하여 팔척 해병이라 불리운다. 황 해병님, 컨테이너 지금 살고 있는 컨테이너에서 봉고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컨테이너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해병대 캠프를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독고 해병님과 황 해병님도 잘 왔다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상삼호봉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수십 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상병 2호봉이 끝날 때 받은 충기훈련 때 아셀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황해병님 컨테이너까지 봉고차를 달렸다. 아직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황해병님 컨테이너에 도착해서 전후에도 확인할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포신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전후의 구멍을 감쌌다. 그때 따흐흐흐흐흐 따흐흐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라니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따흐흑 인지 애흥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따흐흑과 애흐흥 사이 정도의 소리.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철조망 위로 각이 칼같이 잡힌 새빨간 팔각모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철조망 위에 팔각모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팔각모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철조망이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해병이 나타났다. 해병의 몸이 철조망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고 팔각모는 그 해병이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병은 모자색과 같은 새빨간 각개반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철조망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철조망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그리고 해병이 사라지자 따흐흑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해병이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싸제워커나 개량 단화를 신었다거나 거대한 포신에 정신이 팔려 착각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연병장에서 돌아온 독고해병 황해병님과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다. 아까 엄청 큰 해병 봤는데 포신에 빠따라도 끼웠을까? 라고 해도 새끼 기압! 하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철조망보다 더 키가 컸어. 팔각모를 쓰고 따흐흑 하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한순간 독고해병과 황해병님은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황해병님이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철조망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황해병님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황해병님은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무전을 치기 시작하였다. 무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내 앞에 있는 독고해병은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황해병님은 무전을 끝내고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 있어도 제대로 자대도 못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찐빠를 해버린 것일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무슨 생각도 나질 않았다. 아까 그 해병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해병이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황 해병님은 누구를 데려간다고만 말하곤 봉고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독고 해병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 해병에게 홀린 것뿐이고 황 해병님께서 어떻게든 주실 거라고 뺑이 칠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독고 해병은 황 해병님이 복귀할 때까지 그 해병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는
팔척 해병이 있다고 한다. 팔척 해병은 덩치가 큰 해병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포신이 팔척 약 240cm 정도 되며 따흐흑 하고 기열 땅기 같은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 전투복을 입은 젊은 아세이기도 하고 각개빤스를 입은 말년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해병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포신이 큰 데다가 구릿빛 피부에 큰 터질 듯한 큰 근육, 돌격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신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참새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다른 지역까지 못 가도록 이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에 해병 육봉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한다. 해병 육봉, 귀신을 쫓고 부대를 지키는 의미에서 부대에 들어가는 길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의 장인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음. 모양도 크기도 여러가지. 팔척 해병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팔척 해병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복상사로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컨테이너에 다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컨테이너들과 어떤 거래 비슷하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회 인형을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팔척 해병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해병들이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컨테이너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황 해병님이 한 아세이와 함께 돌아왔다. 그 아세이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해병 짜장을 하나 지어주었다. 그리고는 황 해병과 함께 2층에 원래 비어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전우회를 하기 시작했다. 독고 해병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전우회를 했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진짜 제대로 흘려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기압이 빠져나갔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황 해병과 아세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각개빤스로 덮여있고 그 위에 해병 짜장이 묻어있는 데다가 방의 네 구석에는 접시에 올챙이 크림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스댕으로 된 공구통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전우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해병 정수 2개가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독고 해병도 너를 부른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들으면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자대에는 무전해 놓으마. 라고 황 해병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뭐야, 꼴릴 수밖에 없었다? 내 전에 포신이 빳빳해졌다. 지금 황 해병님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해병짜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황 해병님과 함께 온 아세이도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틀어봤다.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독고 해병이 만들어준 개쌍 똥구릉 내나는 해병 주먹밥과 해병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모포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흔들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 버렸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선 심야하는 괴뢰군 선전방송이 흐르고 있었고 G샥을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다.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악! 항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전회를 하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하는 것 같은 소리. 잠새 때문인지 기혈 땅개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해병 정수를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쇼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황해병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세이 원위치.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봤지만 황해병님이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흘러빠진 기혈 땅개 새끼. 귀가 먹었나? 아세이 원위치. 분명히 황해병님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황해병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 거라고 생각하니 포신이 꼿꼿이 솟았다. 방구석에 둔 올챙이 크림을 보니 싸우던 올챙이 크림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해병 짜장을 쥐고 웅크려서 혼자 띵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따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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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낮에 본 곳이 기어 빠진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서 손을 뻗어서 항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공구통 위에 놓여진 전우의 인형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쳐 박았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점호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07시 30분. 항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었던 것 같다. 그 방 구석에 놓아둔 올챙이 크림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G샥을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독고해병과 아세이가 전우회를 하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며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마해병님도 와 있었다. 바깥에서 황해병님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봉고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연병장에는 전역 해병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다. 제갈 참수, 고노야추, 부구간, 남궁똘석, 봉고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 황해병님, 조수석에 마해병님,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의자에 황해병님이 데려온 아세이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남궁 똘석.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세이가 여기서부터 고비라며 전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따흑 따흑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아세이에게 받은 해병짜장을 꼭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김포신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옆으로 달리고 있는 빨간 각개반스 해병.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뽀르르 삐립 하는 소리가 났다. 기열.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했다. 놀라서 눈을 꽉 감고 해병짜장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뷰르르.
올챙이 크림을 날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항문을 두드릴 때마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컨테이너에 해병 육봉이 세워진 곳 바깥까지 도착하고 먼저 세우던 마해병의 두 돈반으로 옮겨 타기 위해서 봉고차에서 내렸다. 황 해병님은 따라와준 해병들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해병짜장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장액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다. 뭉개진 해병짜장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아세이와 황해병은 이 컨테이너만 빠져나가면 팔척 해병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이는 그래도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해병짜장을 쏴주었고 나와 마해병님은 그 길로 자대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전우회를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땡이 한번 하지 않고 살았다. 황 해병님도 독고 해병님도 아세이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기열 땅개 새끼가 음주운전으로 그 컨테이너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봉고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해병 육봉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따흐흑 따흐흑. 괴담 제보합니다. 창호 형님, 서울에서 유명한 괴담이 있다네요. 서울 구축 아파트에는 머리털 벗겨진 아들 귀신과 할머니가 된 엄마 귀신이 산다는 거요. 야, 누가 썼어? 솔직히 얘기해봐. 너야? 나. 마음이 아픈 소년괴담. 평범하디 평범한 가정집에서 딱히 특별하다 할 것 없이 자란 소년이 있었다. 어려서 낯을 가리기도 하고 소심한 면도 있었지만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평범한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학교이기도 한 사회라는 공간은 소심하고 말 수도 없는 이 한 어린아이에게 부담과 시선만을 쏟아부었고 참 쏟아부었고 이 아이를 숨막히고 답답하게 점점 사회적으로 질식시켜왔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만 받고 학창시절을 보내온 이 한 아이는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만 먹어 성인이 되었을 뿐 이 아이에게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래도 성인인 현실을 마주한 이상 경제활동을 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집에만 틀어박혀 인터넷만 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었고 곰곰이 생각하다 문득 이 소녀는 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아, 나도 인터넷만 뒤적거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다. 몸만 성인이고 말투와 행동은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소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유형이라. 자, 여기까지 할게요.